네, 매주 월요일에는 사연관의 더블 체크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연관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러면 한 주를 열어볼 리포트 첫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한증권에서 PNT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제목은 대장의 수주 잔고는 무거워야 한다인데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에 주가가 16%가량 올라갔고요. 2차 전지라던가 배터리셀 동박 제조사 수요에 견조하다라는 부분 짚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배터리셀 쪽이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요. 일단 2차 전지 전극 공정 장비 제조 기업이에요. 그래서 롤투롤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거기다 코터라고 해서 활물질을 금속박에 도포하는 그런 기술들과 프레싱 머신, 슬리터까지 제조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사의 노친기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히라노라던가 도레이 이런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는 그런 국산 기업입니다. 22년 매출 비중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쪽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70%를 넘기는 수준까지 올라와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에다가 모두 장비를 공급을 한다라는 또 레퍼런스는 굉장히 향후의 수주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 소재가 25% 정도를 차지하고요. 이 전방 투자가 확대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공급 능력 그리고 턴키 대응으로 레벨업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SK온이 북미 쪽에 조인트 벤처를 블루오벌 쪽 세우면서 여기가 이제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발주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테네시, 켄터키 지역에 총 50개 라인이 130기가와트시에 달하는 규모로 증설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동박 부문에서는 SK 넥실리스 1위 기업이죠. 1위 기업인데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캐파가 증설되면서 역시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박까지도 같이 좋을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땐 수주 잔고가 2차 전지에서는 1조 원을 돌파를 이미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주 금액이 쌓여 있고요. 이건 앞으로도 더 많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기에 진입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도 3,300억 수준으로 쌓여 있어요. 이게 작년 말 대비했을 때 2차 전지 쪽은 4천억이 넘게 증가된 규모고요. 그리고 소재 쪽도 거의 1,00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점점 더 그 증가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된 이후에 사실상 투자가 좀 많이 밀렸었죠. 이런 이연됐었던 투자가 집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일부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리드 타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곳은 많은데 리드 타임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말로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을 같은 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규모의 사공장 연말 준공시에는 이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투입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최대 1조 원에 육박하는 연간 캐파를 확보하면서 고객사들의 수주에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일단 단일 장비 대비했을 때 턴키 수주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단 국책 과제 쪽에서 폐배터리 쪽에 또 관련된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인간과 로봇의 협업, 해체 작업의 기술 개발에 참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말로 쏟아져 나올 폐배터리에 대해서도 이런 미래 먹거리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2년에는 한 4천억 정도 규모였을 것 같은데요. 이게 2025년이 되면 3조 원으로 급성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2025년에도 배터리가 엄청나게 폐배터리로 많이 쏟아져 나오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데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아마 상황들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면서 이게 또 하나의 성장축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PNT에 대해서 의견 일치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존 사업도 탄탄하게 잘 되고 있는 데다가 신사업인 폐배터리까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현대모비스 3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가 나왔고 증액 시작이라고 하는데 앞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을 또 길게 했기 때문에 내용보다는 좀 현대모비스 쪽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3분기에 외형 성장 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 완성차보다 이제 부품 쪽을 좋게 보는 건 아무래도 완성차는 각각의 완성차 브랜드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벌리하게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부품사 입장에서는 어느 업체든지 간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강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7월에 벤츠향, 수주 이런 전기차 전용 모듈 공급이 3분기에 시작 완료가 된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런 굉장히 완성차 중에서도 인지도가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보급률이라던가 이런 점유율이 점점 더 늘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브랜드를 소비자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중장기 파트너십을 구축해가는 이런 모습들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서 전기차 통합 거점을 구축할 계획이에요. 기존의 조지아 모듈 공장에서는 기아차에 대응을 하면서 이런 기아 공장의 3대 모듈 대응하고 있었는데요. 서베너 신공장에서는 이런 전기차 위주들로 해서 또 대응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거죠. 메이드 인 USA를 차분차분히 구축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향후에는 굉장히 유럽과 미국 이런 쪽의 매출이 더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올해에도 일단은 콤폭의 매출 성장은 있을 것 같아요. 50조 원 이상의 연간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레벨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 돌입하면서 영업이익이 2조 7천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만큼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좀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이고요. 한 21만 원대 매수 접근은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긍정적인 전망들 많이 나왔습니다. 매수 여전히 유효해 보인다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함께 보고 계신 유망한 대안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SL 가지고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SL이 뭐 꼭 대안주의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글로벌 고객사 쪽에서 LED 램프가 적용되는 차종은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어가는 추세예요. 거기다 GM 물량도 생산 차질이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물량이 회복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단 25년 이후에는 배터리 시스템 어셈블리 진출을 하게 돼요. 이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에서만 가능한 기술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중견단 이하에서 처음으로 이걸 양산을 하게 되는 그런 업체가 바로 SL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는 의미를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독점적인 현대모비스의 지위를 깨고 시장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용 램프 생산 기업들에게도 또 신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탄탄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신규 아이템들의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요. 가격 전략은 뭐 한 3만 원 부근에서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부품주로는 SL까지 함께 유망하다 얘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유망주 LNF 간략하게 가격 전략 정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LNF는 뭐 언제 매수해도 괜찮은 하이니켈단의 양극재 업체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현재가에서 한 21만 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8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얘기를 주셨어요. 가격 전략을 목표 주가를 28만 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0%, 마이너스 10% 이내로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유망주까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규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